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청룡의 해 기운을 안고 우리 증시 이번 연도에도 우상향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증시 바라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첫날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이 됐어요. 양대 증시가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이번 주 내내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동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타임어택 코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될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도 설명드릴 텐데요. 이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또 기분 네. 좋게 첫 거래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너무나 어려웠죠. 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보유 중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누적되어 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왜 안 가지?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도 이상하네. 왜 움직이질 않지? 멈춰있는 듯한 그 움직임을 보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죠. 그런데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이 분산되어야 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분산되지 못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는 말할 거 없겠죠. 두 번째, 셀트리온의 주식이 꽤나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이때 셀트리온을 끌고 갈 수 있었던 모멘텀적인 작용을 했었던 건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들이 오전에 빠르게 시세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자리에서부터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장세를 이어가다 보니 매수해서 매도하는 것까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크게 눌리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고점에서 진입한 종목이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라면 충분히 1월 말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실 본 것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10시에 장이 시작하는 경우가 신년에도 있지만 수능 때에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9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 버닝타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수급이 달라붙어야 되는 상황이 1시간 뒤로 늦춰지면 그만큼 파급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오히려 한 번에 상승하기보다는 야금야금 왠지 고점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면서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따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 꽤나 많이 연출이 되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부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지속적인 혼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으나 역시나 지금 보시고 있는 정치 테마주, 반도체, 제약바이오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쉽지 않았던 오늘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 정치 테마주,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고민점들 또 신년에 들고 와주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백만장자님께서 보내주신 TPC입니다. 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탈출하고 싶은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왔고요. TPC 오늘 종가 3,2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탈출 방법 어떻게 될까요, TPC? 왠지 최근에 물어보신 분이신 것 같기는 한데 다시 네. 문의를 주셨으니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나쁘지 않고요. 영업이익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00원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을 높이시더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신다면 충분히 4,000원대까지는 단기간에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3,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스탑 럴커님께서 보내주신 메이슨 캐피탈입니다. 427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 비중은 15% 있으십니다. 단타예요.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왔고요. 메이슨 캐피탈 오늘 종가 498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이슨 캐피탈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건 동전주들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텐데 지금 동전주를 매수하신 게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메이슨 캐피탈은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된 내용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지금 아무런 이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에 매출액, 부채 비율, 유보율 모두 다 안 좋은 상황의 동전주이라면 이 종목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427원이신데 주가가 이미 수익 구간이시라면 이 종목은 자 시간의 단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1.6% 정도 빠진 얼마 빠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427원을 마지막 익절선으로 잡아놓고 지켜보시는 건 괜찮을 수 있겠으나 주가가 내려갈 때 손실 구간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익절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메이슨 캐피탈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 방법은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 그리고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8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2% 가지고 계십니다.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왔거든요. 알테오젠 오늘 종가 91,50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알테오젠 어떻게 보세요? 알테오젠은 상승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약바이오 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영업이익이 점점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100배 이상 많다면 이 정도면은 비벼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알테오젠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주가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익절 자리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9,000원이시면 이제 슬슬 본전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시간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수들이 전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이번 주를 기산점으로 89,000원을 이탈한다면 이탈하기 직전에도 익절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상승이 첫 번째 파동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 추정치로는 23년에 적자폭이 줄어들고 24년에 적자폭이 다시 조금 늘어나겠지만 25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기점으로 24년에서 25년 말까지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6만 원 아래, 6만 5천 원대라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으시려면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 그리고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LNF입니다. 2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꽤 되시네요. 30% 가지고 계시고요.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LNF 오늘 종가 20만 5,500원에 마무리해줬네요. LNF 어떻게 보세요? LNF는 에코프로보다는 네. 괜찮을 수도 있지만 네.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해서 거기에서 성과를 거두지 않는다면 2차 전지로만 바라봤을 때에는 모멘텀이 크게 작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LNF의 매수가로 바라봤을 때 23만 원은 충분히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점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점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자리는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긴 한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큰 시세를 기대하지 마시고 본전 부근에서 익절하시고 나오신 이후에 LNF가 향후 성장 가치 전망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2차 전지로만 바라봤을 때 2024년에는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독점을 해서 그로 인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다시 한번 증가되는 시장이 온다면 그쯤이면 LNF를 봐도 괜찮겠지만 2차 전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량에 들어가는 전지를 교체하는 비용이 거의 차량 과액과 맞먹는 상황에 우리가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10년 정도는 탄다라고 시클리컬이 잡혀 있지만 전기차를 바라볼 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맥시멈은 5년에서 7년입니다. 그러면 맥시멈 7년마다 한 번씩 차량 가액 정도의 새로운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폐배터리가 재사용돼서 그 배터리로 교환하게 되고 그 배터리의 가격이 낮아진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구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점차 전기차가 많은 중고차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전기차를 탔던 이유 첫 번째,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 충전하는 비용도 매우 저렴했었죠. 그런데 점점 전기세가 올라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가 많아지고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내 차량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기에 물려놨는데 내 차가 충전이 다 되면 새벽에도 내려와서 차량을 빼줘야 하는 그런 불편까지 모든 것을 감수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 땅덩어리 작은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충전 인프라가 이렇게 부족하다면 전기차는 더 이상 판매 수요가 늘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괜찮겠지만 2024년에는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에 불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이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전기차와 그리고 2차 전지의 업황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HMM입니다. 27,2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안 보내주셨네요. 오늘 HMM 종가는 26,600원입니다. HMM 얼마 전까지도 공시로 떠들썩했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HMM? HMM이 결국엔 국영기업이었다가 이번에 하림에서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27,260원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는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하림이 HMM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조선업 중에서도 특히나 해운업 중에서 하림이 가지고 있는 페노션 매우 기대되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HMM을 인수하면서 덩어리를 더 키운다면 그만큼 매출액의 증가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MM은 27,000원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너무 높다. 3만 원 중반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3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도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소룩스입니다. 소룩스 종목이고요. 28,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후에 전망과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요. 소룩스 오늘 종가 5,210원입니다. 네, 많이 떨어졌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 네. 수정주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무상증자가 나왔고 주가는 반영이 되었는데 12월 26일에 주가가 먼저 반영이 됐죠. 주가가 반영이 되었는데 26일부터 연속 4거래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올려놔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 잘 보시면 지금 평균 단가가 28,800원이시면 제가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이신지를 보셔야 되니까 28,800원이시면 대략적으로 마지막 종가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수정주가를 풀어놓고서 상한가를 가기 직전의 가격이실 테니까 1,875원 정도가 아마 평균 단가이실 겁니다. 1,875원 정도 되실 텐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저도 22일 날 진입을 했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건 11월 21일 날 포착이 돼서 제가 11월 27일 날 소록스를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27일 기준으로 수익금이 지금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 계좌는 아직까지 파란불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월 26일에 무상증자로 인한 신규주가 우리 계좌로 들어오면서 다시 수정되어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마이너스일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2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1,875원 정도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지금도 수익을 180% 정도는 보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내려와도 2,000원대까지 내려와도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2,000원 아래로 내려가도 내 평균 단가가 1,880원 정도다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연속적으로 하한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월 26일까지는 절대로 실수로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물량 꽉 붙들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룩스 1월 26일까지 홀딩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성국님께서 보내주신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28,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29,15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런데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차 상승파동과 2차 상승파동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어트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왔다라고도 분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새해 첫 거래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 그래도 빨간불로 마쳤는데 오늘 기분 좋게 상담 마무리 시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였고요. 28,100원에 15%였는데 이 종목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조만간에 의료 AI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정도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 박스를 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선은 명확하게 잡아 놓으시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설명 드려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해서 조금만 좀 지나면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 주시기를 권해 주셨습니다. 저희 상담 코너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송을 통한 상담 시간은 끝났지만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상담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는데요. 02-2128-8566번으로도 많은 상담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시 개장일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많이 불러올 만한 이슈들이 또 발표가 됐는데 네. 금투세도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만한 요소들을 한 개씩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돼야만 합니다. 돼야만 합니다. 지금 금투세가 만약에 진짜로 2025년부터 시행이 돼버리면 투자자들, 우리나라의 투자자들 중에 대부분이 정말 우리나라 주식 안 하게 됩니다. 예전에 과거에도 싱가포르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싱가포르에서는 세금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금이 높아진 것으로 인해서 싱가포르라는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금융의 메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건 결국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 금투세가 지금 보시면 1년에 5천만 원 수익이면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10억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5%만 수익이 나도 5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네. 2025년부터는 뭐하러 대한민국 주식을 매매합니까? 어차피 박스권에 있는 종목 매매할 바에는 차라리 미국 주식 매매하겠죠. 나스닥 지수 거래하겠죠. 매년 은행의 이자율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나스닥을 매매하지 뭐하러 금투세까지 내가면서 대한민국 주식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됐더라도 없애야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이 더 활발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판이 나타날 수 있었던 정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기적인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맛볼 수 있었겠지만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을 했을 때 그 모멘텀이 끝나는 지점을 차트를 통해서 파악해 놓지 않는다면 수익을 보기보다는 본전 가격까지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를 맛보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종목과 연애하는 그러다가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까지로만 끝났으면 20, 30년이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에서 인꼬 부부가 되는 순간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 그런 악조건까지 나타났던 게 바로 우리나라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를 지금 보시면 800포인트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800포인트 10년 전에도 800포인트가 온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나라 주식은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같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고 그 안에서 박스권이 존재하며 그 박스권 안에서 결국 배불리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목을 관장하고 있는 그분들만 수익을 볼 뿐 결국엔 작전에 놀아나는 주식시장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변동성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미국 주식보다도 더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게 대한민국 주식이라는 생각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을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버리면 누가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쵸. 차라리 해외 선물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없어져야만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고 2025년 1월에 네. 생겨버린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매우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이야기들도 한번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특히나 대형주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면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전자 삼바 빼고는 이게 뭐 빨간불을 켰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중에서 오늘 갖고 오신 종목들 보니까 확실히 반도체 쪽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코리아 서킷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에는 하드 PCB와 PCB, FPCB 쪽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는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CXL과 관련된 주식으로 엮이면서 네. 반도체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코리아 서킷가 과연 어느 정도의 캐파까지 받아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신공장을 증설할 것인지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신공장에 대한 증설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왜? 매출이 나오고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며 삼성전자가 내려주는 연구 과제를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에 따라서 지속적인 2차 벤더가 아닌 1차 벤더로서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반도체 관련주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제약바이오주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1월 달에는 매우 풍성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리아 서킷 차트를 통해서 좀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네.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벤트가 소멸될 때는 또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좀 이벤트가 다음 주면 있을 텐데 네. 그 이벤트 때 오히려 주가가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있을 수 있죠. 바이오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걱정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 바이오주들이 다음 주에 이제 행사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행사 때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만 그렇지 못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과연 하락하겠습니까? 저는 하락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락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락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슈를 받고 주가를 올리면 물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재료가 소멸되는 시기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때부터 익절과 동시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제약 바이오주들의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첫 번째 유전자 치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그 외에도 제가 멧돼지 조심하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있죠.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표적항암도 암도 봐야죠, 뭐 감기도 봐야죠, 코로나도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네. 코로나도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데 지금 매출을 만드는 것과 임상에 대한 이슈들 너무나 많은 제약바이오에서는 어떠한 뉴스든 만들기만 하면 그게 바로 재료가 되는 지금 이 시장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재료가 소멸될 때 매도를 잡아보시면 되고요.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키 맞추기를 기대하시고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근에 똑같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번엔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제주반도체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심지어 제주반도체가 그때만큼은 안 올라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단기 과열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큰 폭으로 그쵸.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기 과열이 끝나고 나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켜놓고 과거 시점부터 제주반도체의 차트를 보니 야, 이거 보니까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네?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네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퀄리타스 반도체는 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제주 반도체가 올라가니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의 훈풍을 불었던 게 뭐였습니까? 가온칩스.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칩스의 미디어가 먼저 올라가고 텔레칩스가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12월 중순부터는 말을 바꿨습니다. 왜? 칩스의 미디어와 텔레칩스가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의 위치가 바뀌면서 칩스의 미디어에 있는 무상증자 960만 주가 오히려 시장에서 브레이크를 잡게 될 것이고 텔레칩스가 먼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텔레칩스가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 칩스의 미디어가 못 가서 칩스의 미디어를 매수하시는 관점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심택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모멘텀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칩스의 미디어도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설명 주신 반도체 관련주, 제약바이오 관련주 지금 CS2024도 있고요. 그쵸. 네, 다음 주면 있을 또 제약바이오주들의 가장 큰 행사도 네. 기획되어 있는데 제약바이오주 여기에서 멈추기에는 우리나라 지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제약바이오주들은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올라온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게 되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하락으로 전환돼 버리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을 끝냈어요. 그죠? 그쵸. 합병을 끝내면서 박리담회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포진시킬 수 있는 이사들의 이동이 모두 끝났죠. 끝난 상황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무너지는데 셀트리온이 혼자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장착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이런 예시로 많이 드렸어요. 최근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많이 쏘고 있죠. 네. 그런데 로켓을 처음 발사할 때 지면에서 로켓을 띄우기 위한 추진체의 역할을 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월 달은 괜찮을 것이고요. 2월 달은 1월 말에 가서 2월 초의 시장의 움직임과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들과 재료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봤을 때 반도체가 풀이 죽지 않는다면 반도체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성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뒤처지더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2024년에도 주도주로 꽉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코리아 서킷으로 한번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현재 차트상의 위치는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좀 보니까 2만 원대를 뭐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주가가 확 튀어주길 바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가능할까요? 코리아 서킷은 FPCB와 하드 PCB로 바라봤을 때는 평균 적정 주가가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과거 시점에 이미 그 가격을 넘었었던 역사적인 자리가 그쵸.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52주 신고가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CXL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저항선의 가격은 오늘의 종가인 21,550원입니다. 내일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 21,55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코리아 서킷은 단기적으로도 큰 상승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그럼 또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칩스앤미디어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4,5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좀 박스권이에요. 11월 27일부터 크게 주가가 확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네. 좀 2024년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야 될 텐데 다를 수 있을까요? 2024년의 분위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2024년 끝까지 들고 가면 칩스의 미디어로는 엄청난 손실을 보실 겁니다. 왜요? 자,
온디바이스 설명 방금 드릴 때 칩셋 미디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가 매수 관점으로 지금 굉장히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 칩스, 심텍, 텔레칩스, 그다음 칩셋 미디어밖에 네.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으나 주가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뉴스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 이제는 CXL이던 아니면 HBM이던 다른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버리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소강 상태에서 칩셋 미디어는 신규주 960만 주가 시장이 풀리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킬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해야 그 신규주가 시장에 풀릴 겁니다. 왜?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수익 구간이 안 온다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거래량이 더 붙어야 매도를 할 텐데 제주 반도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일 또 상승이 나올 겁니다. 오늘 시간에서도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따라가지 않더라도 가온칩스가 따라가지 않더라도 심텍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는 최초의 온디바이스 AA 관련주의 대장주와 부대장주였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에서 진입하셨을 경우에 2024년을 통째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2025년, 6년까지 보셔야 본전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는 3월 정도면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칩셋 미디어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아닌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만 3월까지 한번 고점을 노려보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중기 차트인 120일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120일 차트 상에 파란색 저항선이 두 단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토르 신호가 포착된 11월 1일부터 고점까지 93%의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몇 퍼센트를 수익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 아래로 퐁당 빠졌는데 그 다음날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마지막 익절 자리가 돼야 되지 지금 매수하셔서 그 자리에서 손실을 보시고 손절을 하시면 20%의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받아가셔서 매매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올해 많은 수익을 걷어 가실 수 있게끔 저 또한 열심히 발로 뛰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칩셋 미디어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코리아 서킷과 칩셋 미디어를 살펴봤는데요.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2024년 첫 거래일도 역시나 반도체로 장식을 해줬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 정말 엄청난 시세를 내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박스권 상단에 좀 머물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해낼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와 함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제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10월 달에 받은 종목이었는데요. 당시에 목표가로 37,000원이 제시가 됐었고 오늘 장중 고점 55,500원 터치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60%를 훌쩍 넘긴 종목인데요. 역시나 반도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로봇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엮여서 갈 종목들은 다 좀 엮여 있다라고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모든 테마는 다 엮여 있는 그쵸. 겁니다. 자,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는 1월이나 2월 달에 나온다라고 설명을 네. 드렸는데 이미 CES 2024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반도체가 아닌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수급이 쏠릴 겁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게 중요한 맞아요. 그렇죠?
CES는 결국에 어떤 제품을 개발했는지가 아니라 올해 출시된 제품은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 사주십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CES인데, 자, 그렇다면 CES에서 가장 우리가 바라볼 때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시각적인 효과라는 그쵸. 거죠. 그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1월과 2월 달에 한 번 더 매칭이 된다.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승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도체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곧 나올 거니까 그렇다면 제우스를 제가 바라봤을 때 1차 분할 매도, 2차 분할 매도, 3차 분할 매도까지 진행하시고 남은 물량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마지막 3차 분할 매도의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만 더 올라간다면 파란색 저항선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파란색 저항선이 3차 매도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는 이제는 5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5만 5천 원 부근에서 마지막 익절을 한 이후에 58,500원을 넘어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든 물량을 익절하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제우스는 한동안 장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정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상승 행보를 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급하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급하게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을 것이고요. 급하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 구간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더 관심 갖고 익절 자리를 보셔야겠지만 마음 편하게 뒷짐지고 누워서 올라가는 것만 기대하시면 되는 종목이 바로 제우스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우스 살펴봤습니다. 로봇도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들어가 있고 곧 있으면 열리게 될 CES 2024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섹터 중에 하나인 디스플레이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8,500원 터치를 하게 된다면 뒤도 보지 말고 익절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전략 받고 싶으시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다운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역시나 QR코드 내에서 토르 기법을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반드시 한번 이 내용들 다운받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노펙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꼭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수익률이 100%를 넘긴 종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11월 14일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목표가가 5,000원이 살짝 안 됐는데 지금 5, 6, 7, 8까지 네. 앞자리 수가 4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이 종목 더 갖고 가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시노펙스는 이제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필터 사업하고 그쵸. 있다. 차량용 공기 필터와 혈액 투석 관련 필터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항상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노펙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왜?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거래 대금 한 번 더 터지면 그 자리가 바로 익절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1월 첫 거래일부터 갭을 띄워놓고 맞아요. 윗꼬리가 긴 도지형 음봉 캔들이 네. 나왔다라는 것, 여기에서부터는 익절을 잡는 자리를 잡아봐야 되는 상황이 또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28일에 종가를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위로 올라갈 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음봉에서 터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네. 드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익절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노펙스는 이만큼 올라갔으면 더 이상 과욕은 안 부리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네. 드려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 자리에서 박스권의 횡보를 보이다가 또 한 번 올려칠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28일에 종가를 이탈할 때 절반만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은 조금 더
진중하게 지켜보시면서 어차피 수익금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1,000만 원 투자하셨으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욕심을 한번 부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과욕을 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금이 총 수익률이 80%가 깨진다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을 해보는 방법으로 시노펙스는 들고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받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 달 내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거래일의 차트상 모습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23년 마지막 거래일에 종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익절로 조금 굳은 결심을 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아직 바이오 종목들의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익절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발 남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한 발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살짝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노펙스를 12월 말에 상승 추세가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갑작스럽게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양봉이 나오는 순간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텀으로 계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호가도 봤고요. 장이 끝나고 차트도 확인을 했는데 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야금야금 올라가요. 아니,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차라리 고점을 찍고 박스권이라도 그려주면 아, 이 자리가 지지선이구나.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이 종목은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야금야금. 따라 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진입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터질 수밖에 없게끔 시장 참여자들을 유도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도 올라갈 것이고요. 지금처럼 10% 20%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까지 거래량을 붙이고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온다면 그런 차트의 모양은 너무나 흔하니 그렇게 만들고 끝을 내진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 심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80%의 수익만 지키시고 그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시노펙스는 한번 그 기대 심리를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최근에 소록스를 매수하신 분들도 네. 시노펙스를 매수하고 얼마 안 돼서 소록스를 들어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록스를 소액으로만 들어가셨던 또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시노펙스의 상승분도 마음에 들었는데 소록스가 지금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왠지 배신감이 드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노펙스는 얌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소록스는 너무 지금 점 상한가가 4방째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점 하한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 방 두 방으로 안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록스가 오히려 수익을 100% 이상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시노펙스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까지 버티신 거 너무나 잘하셨다. 버틴 만큼 큰 수익 만드실 수 있게끔 제가 시세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겠으나 시세가 나올 때 이 정도 자리에서 지켜진다면 그리고 그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또는 이탈될 때면 제가 손절과 익절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는데요.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 꾸준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4년 첫 거래일 그리고 첫 종목입니다. 의료 AI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조금 전에 오프닝 때 거의 해주신 것 같은데 딥노이드 의료 AI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셨어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자,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는데 딥노이드가 의료 AI 관련주의 신호탄이었던 종목이에요. 지금이야 뷰노와 루닛이 주가의 상승분을 이끌어갔었고 네. 딥노이드가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야 딥노이드는 의료 AI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딥노이드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의료 AI 관련주다라는 이 타이틀과 두 번째, 필리핀의 MOU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을 여행 가서 다쳐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가서 상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시장이 필리핀이고요. 또 의료기기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의료 AI MOU가 체결됐다라는 건 필리핀에 있는 부호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만드는 시장이 개척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출액에 대한 증대를 병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딥노이드도 똑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딥노이드를 가지고 온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네. 첫 번째, 상장된 지 585거래일째 됐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가 바닥에서부터 토르 망치가 오늘까지 총 4차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포착에서도 꽤 시간이 걸렸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포착됐을 때에는 상승 곡선의 가파르기가 매우 높이 나왔죠. 그런데 세 번째 포착됐을 때에는 그 경사도가 더 가파랐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포착되었을 때에는 그 경사도가 완만해질 수도 있겠으나 바닥 구간을 디디고 주가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상황에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이격이 있는 박스권의 중단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박스권의 상단만 돌파할 수 있다면 딥노이드는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딥노이드 살펴봤습니다. 딥노이드의 매수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살짝만 복귀하고 갈게요. 2023년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도 그러한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2024년이 코스피 3000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고 오더라고요. 청룡의 해를 맞아서 좀 주가를 확 튀어줄 만한 여의주 같은 종목은 오늘 첫 번째로 딥노이드 살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응원의 멘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드려야죠. 2024년 1월은 매우 여러분들께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종목군들이 너무나 가파른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면 안전벨트 꽉 붙잡으시고 상승하는 그 추세를 끝까지 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반대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방송에 나와서 최인성 전문가는 좋은 얘기만 해주고 괜찮다라고만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손실 중인데 너무나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그 종목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2024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는지 그 부분 모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네. 함께 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2023년에 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내 계좌는 조금 마이너스였다. 그리고 플러스권으로 시원하게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투자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르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